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 총회에 대한 총결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미, 한일, 한중 뭐 3개국뿐만 아니라 그 캐나다,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각국 간의 양자 회담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아주 탁월한 외교 통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윤건영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좀 늦으시는 줄 알고. 예.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국감이 지금 거의 막바지 아닙니까? 이번 주는 저는 정보위 국감이 있습니다. 아, 정보위 국감. 네. 겸임상임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여가위, 운영위, 정보위 등등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보위 국감에서 나올 새로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닷새간 있었습니다. 경주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경주에 닷새간. 흑남빵 드셨어요? 먹었죠. 사왔습니다. 의원님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외교 무대였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네. 균형 속에서 실리를 챙긴 외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대한민국 정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나라였어요. 예. 코로나 팬데믹을 정말 세계 그렇습니다.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고요.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요. 원래 이런 나라예요. 우리 원래 이런 나라다. 네. 윤석열 듣고 있나? 3년의 시간, 잃어버린 3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셨어요. 예. 저도 사실은 기자실에 제가 이제 닷새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신 기자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취재하고 했는데요. 우리 선진국이네. 우리 너무나 명백한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진국을 거쳐서 이렇게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데 선진국 주부로서 진짜 굉장히 뭐랄까 감회가 새로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그 맞습니다. 기자로서 취재하면서도 이게 어깨가 딱 펴지고 예, 그런 취재 현장이었어요. 해외 각국에 나가 보면 인정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데 지난 3년 우리가 그랬던 거죠. 진짜 지난 3년간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데 진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다. 우리 이제 G7 갑니까? 노력해야죠. 네. 그동안 3년 놀았으니까 제대로 해야죠. 예, 3년 놀았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네. G7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게 관세 협상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의 승리라고 봐요. 뭐냐고 하면 시간과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급한 건 미국이었어요. 미치긴 급했어요. 미국은 이번에 미중 합의, 한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트럼프는 내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협상팀에게 야 흔들리지 마.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끌려갈 필요 없어. 우리 당당하게 해. 네. 라는 지침을 내렸잖아요.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그게 제대로 저는 발현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 떠나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손해 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무조건 선불로 달라고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일종의 우리로 치면 할부죠. 할부로 2,000불. 10년 할부로 이제 200억 달러씩 하고 이것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50억에서 200억 불이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에 맞춤하게 150억이면 좋았겠지만 200억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것도 아무데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외환보유고 사정에 문제가 생길 때는 협의를 다시 할 수 있게 이제 조정이 되었고 1,500억 불에 대해서는 기업이 담당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관세 협상은 그런데 현장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꺼내는 순간 의원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걸 다들 놀랐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다들.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조금 뭐 북한, 중국이 나왔는데 중국이 나온 건 조금 의외였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중국 쪽 바다를 얘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소위 말해서 마사지. 바로 예, 이제 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핵 추진 잠수함만 하더라도 이게 역사가 굉장히 긴 우리의 요구이긴 했으나 이게 미국이 안 해줬지 않습니까? 안 해줬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 자산을 저희가 확보한 건데요. 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겠다고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요? 언제요? 2018년인가 정상회담 때 예. 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서 DC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아.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측에서 자국의 무기를 사달라라는 예. 압력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 좋다 사줄게. 음. 대신 핵잠을 줘라. 우리는 핵잠 2대 이상 줘라. 예. 한 대 가지고 운용이 안 되거든요. 예. 최소 기본 3대 이상인데. 기본 세대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한 대로 안 되고. 네, 왜냐하면 한 대는 나가서 실전 운용한다면 한 대는 정비, 한 대는 교육. 아. 세 대가 세트거든요. 핵잠은. 예. 모든 이 배는 세 대가 세트입니다. 기본. 아. 네. 3종 1세트예요. 네. 그래서 두세 대 줘라. 우리 예. 살게. 예. 살 수 있어. 우리 예. 능력 돼. 예. 돈 있다. 그랬더니 예. 트럼프 대통령 막 딜을 했죠. 예. 대통령이 준다 그랬어요. 팔겠다. 트럼프가 팔겠다. 당시에. 예. 우리는 완전 땡큐죠.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예. 우리가 확보하고 싶어했던 게 핵잠인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 이런 그래서 저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네. 회담이 끝나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미 측에서. 당시에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며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줄 수 없다.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네. 그래 뒤집어졌어요. 결국에. 트럼프가 주겠다고 했는데 주겠다는 게 팔겠다라고 했는데. 네, 팔겠다고 했는데 뒤집어졌다. 네, 결국.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됐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혀를 찌르는 제안을 했고 예. 저는 그 제안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예. 근데 다음 날 미측에서 공식 어나운스를 했잖아요. 그쵸. 주겠다라고 예.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달랐던 건 네.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측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예. 무너져가는 조선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크게 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도 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트럼프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조선산업이라든지 이게 예.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예. 그러니 좋아 필리에서 하자라고 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 저도 끝난 다음에 당국자들을 상대로 막 취재를 해봤더니 현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 당연히 그런데 현장에서도 나오는 우려가 있었으니 돌아가서 그렇죠. 돌아가면 반대하는 데가 있으니 2018년 똑같았어요. 1차가 펜타곤이고 네. 이제 참모들 가운데는 또 루비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장관 예. 겸임 안보보좌관이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쪽에서. 네, 난리 아마. 났을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예. 미측에서 공식 어나운스를 한 것,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힌 거. 트루스 소셜을 예. 통해서 밝힌 거가 예.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도장을 그러니까 찍었잖아요. 도장을 어쨌든 트럼프가 도장 찍었잖아요. 찍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 사실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예. 걱정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걸 수 있어서 옵션. 왜냐하면 미측의 국방 산업 쪽에 관계된 사람들은 네. 여전히 반신반의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줄 수 있냐 예, 예. 안 된다. 예. 사실 이거 라고 박정희 때부터 우리가 그럼요. 원했던 거 아닙니까? 계속 핵추진 잠수함. 핵잠은 예.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뭐 전문가들 말씀해서 예. 제가 굳이 두 번 설명 안 예. 할 텐데 예. 그냥 말 그대로 전략 자산이에요. 전략 핵잠이 있냐 없냐로 그냥 예.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엔 안보리 5개국 플러스 1 해서 인도까지만 갖고 있고 우리가 그쵸. 만약에 갖게 되면 전 세계에서 7번째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갖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그 전에 호주를 먼저 판다고 했죠. 미측에서. 근데 지금 오커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뭐 그쪽도 마찬가지 이제 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지금 안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호주보다 우리가 빠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영국- 대봐야 됩니다. 그건 대봐야 사실. 되는 거다. 이게 하루 이틀, 예. 1, 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10년 그러니까 이상 봐야 되고요. 네, 문제는 뭐 필리 조선소에 핵잠을 건조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도크가 없어요.
도크가 없어요. 예, 핵잠 도크가 그러면 그걸로 안 도크부터 돼요. 우리가 놔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공장 하기 전에 도로 깔고 뭐 맞아요. SOC 다 예,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트럼프가 이 양반 장사 꾼이- 속에 장사를 장사 속에 입속이, 박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그 뭡니까?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원자력 협정은 사실상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이고 여기에 군사력 이용을 금지해 놨어요. 그러면 일단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핵잠을 위한 그 군사 협정을 별도로 맺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고 맞습니다. 중요한데 이거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인 거고 예. 핵잠을 미측에서부터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예.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예. 농축과 제철이라는 게 크게 두 어. 가지가 있는데 일본 수준으로 가는 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본은 농축과 제철이가 되거든요. 핵무기는 예. 없지만 예. 그러니까 일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예. 거예요. 저희가. 예. 그 사실 이렇게 되면 영내에서 우리 말고 일본도 즉각적으로 그 우리도 관심 있던 사안이다.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 우리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도 와서 보고 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핵잠 전성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자주국방의 측면에서 보면 예. 핵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전략 자산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거죠. 일례로 북한이 이제 뭐라고 나오겠어요? SLBM이나 북한이 핵잠 건조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볼 거고 막 할 텐데 니네 왜 그러냐면 야 니네도 지금 핵잠 핵잠 가지고 하잖아. 하잖아. 라고 나올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동북아의 평화적 균형을 이뤄왔던 게 이 핵잠을 통해서 이게 빵 하고 트일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핵무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연료가 디젤을 쓰면 그 사실상 오랫동안 잠항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이제 2,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래 하려면 그 그 연료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연료만 얘기한 거거든. 그게 이렇게- 농축과 제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세계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핵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등 몇 개국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네. 차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삼순위. 3라운드. 네, 3라운드에. 근데 우리가 2라운드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북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저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네. 4라운드 있는 애들은 다시 3라운드로 들어오려고 할 거고 예. 3에 있는 애들은 2라운드로 들어오려고 예. 할 거고 그런 경쟁들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데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 자주국방 문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본적으로 핵잠은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예. 군비 경쟁이라든지 평화를 깨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큰 구상 속에서 핵잠을 그것도 이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모두 발언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모두 발언은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해서 작심하고 던진 거다. 그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고죠. 사고죠 이거. 예, 작심하고 던진 그럼요. 거다. 그리고 이걸 내가 승부 보겠다라고 한 거고 물밑 교섭이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의 교섭. 예, 물 밑에서 교섭 다 해놓고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던지고 그 이튿날 마지막 꼭지가 안 따진 거죠. 트럼프가 받고 이렇게. 꼭지가 안 따졌는데 네. 야 이거 아무 제 그냥 이거는 네. 뇌피셜인데 예. 국정상황실장 전직 국정상황실장의 뇌피셜입니다. 예. 한 7, 80 많으면 한 8, 90 마지막 10%가 중요한데 꼭지가 안 따진 거예요. 대통령이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한번 지를게. 예. 예. 도박을 한 거죠.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게 성공한 거라고 봐요. 네. 성공한 거다. 네. 보통은 예. 물 밑에서 다 교섭해서 99%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렇죠. 오픈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핵잠은 그런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뭐 국방 라인이나 이런 쪽은 다 반대일 겁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10%를 채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북미가 잘 안 돼, 북미가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원님이 100% 맞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맞추셨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 방안에 있어서 예. 북미 회담은 플랜 B다. 플랜 플랜 A가 B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 플랜 B다. 예. 예. 플랜 A는 예. 미중 정상회담 미중. 합의사안이에요. 저는 이번 에이펙 기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예.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을 기다리는 장면이었어요. 트럼프가 시진핑 기다리는 장면. 예, 예, 예. 예. 세계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에이펙 전까지 미국의 기세는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난리가 날 정도죠. 예. 중국도 까불어 예. 죽어봐 이런 기세였는데 네. 에이펙에 와서는 누구로 예.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잠정 휴전을 선언했잖아요. 예, 예.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에이펙을 포함해서 이 방안에서의 옵션 1는 네. 중국과의 문제를 푸는 거다. 만약에 이게 안 풀렸을 경우에 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 빈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디폴트로 하고 예. 이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디폴트로 예. 하고 그래서 시간과의 아까 싸움이라고 했던 네네. 거고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랜 B에 적합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 미국이 성의 있는 조치는 제가 안 내놨다 그랬잖아요. 예, 예. 방송에서 예. 그까지는 안 나가요. 예. 네. 보여주기로만 하는 거예요. 네. 보여주기만. 예. 그래서 예.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한국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JSA 인근을 네. 하는 이런 액션만 하지 구체적으로 북측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만한 걸 던지지 않았어요. 플랜 B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플랜 A였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네. 거다. 네. 안 되면 이거라도 이렇게 그렇죠. 가려고 했었던 네. 건데. 그래서 계속 협상 과정을 봐왔던 거죠. 미중 협상 과정, 예. 한미 협상 과정 성과를 쭉 보면서 김정은과는 오케이 이 정도까지면 돼라고 생각한 거죠. 예. 북측도 마찬가지예요. 북측도 똑같아요. 예. 북측도 최선희 외상이 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인가 갔어요. 갔다 왔잖아요. 예. 29일에. 그리고 에이펙 때 미사일 한 방 쏘았거든요. 그렇죠. 쐈어요.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야 하자니까 왜 우리 만나자니까. 안 만나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좀 성의 있게 내봐. 그럼 라는 그게, 거예요. 예. 그럼 북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다만 내용을 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네. 코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미치게 내놔야 되는데 예. 그걸 안 내놓은 거고 북측은 그러면 우리는 하기 힘들지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외교관 출신의 김건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C+다. 잘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다. 그냥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하나 써주셔가지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저는 이번 에이펙의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예. 윤석열 씨가 재판장에 앉아 있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로 해야지. 김건희가 뭐야? 그게 만약에 저 양반이 지금 경주에 있었다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정신이 확 들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다. 근데 제가 이제 경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이펙을 어떻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네. 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익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김건희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랬던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건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 전 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교 문제는 국익 앞에는 여야 없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보 보고를 안 받을까요? 다 받아요. 받겠죠. 네. 네. 조선일보 보고 한겨레 보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IA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뭘 보겠습니까? 우리 국내 여론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잘했다 이건 힘을 실어야 돼라고 해야 협상의 레버리지가 생겨요. 외교에. 그런데 씨 뿌리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재 뿌리는 겁니다. 그 진짜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뿌리는 일만 하고 있으니 네. 노답이다. 네. 국힘은 노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다시 좀 그 외교 협상으로 돌아와서요. 그 어쨌든 그 핵잠과 관련해서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맞습니다. 드는데 이제 미국 안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우리는 심해보다는 근해, 연한 이쪽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필요 없다. 왜 왜냐하면 굳이 서해는 잠수함이 기동하기가 힘들어요. 수심이 낮아서. 서해는 예. 주로 활동 부대가 동해가 될 거예요. 그 동해. 남해 먼바다. 예, 동해하고 왜냐하면 남해 먼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면 아, 들어 못 가잖아요. 잠수함이 네, 예, 잠수함이. 그렇게요. 그리고 예, 큰 핵잠은 5천 이상이거든요. 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김종대 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략 자산으로서의 뭐 핵무기보다는 현대전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드론으로 싸우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가야지 예. 고전적 형태의 전략 자산에 너무 목매달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돈 먹는 하마야라는 예. 게 아하. 그분의 주장인데 저는 예, 자주국방에서는 예. 전략 자산도 있어야 되고 드론과 같은 작지만 새로운 신기술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된다. 예. 자주국방 하려면. 아, 그럼 나라를 지키는데 소 잡는 칼도 필요하고 닭 잡는 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떤 건 필요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예. 아. 특히나 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핵 주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입니다. 뭐 초장에 그렇긴 한데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겠습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 부분이나 핵잠 부분을 묶어서 네. 이게 하루 이틀 내에 결론 날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넘어야 될 고비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편하게 예. 말씀드리면 10대 맞을 거 한 6, 7대 맞았어 우리. 예. 이런 거잖아요. 예. 미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멀쩡한 FTA 자기들 다 마음대로 다 깨버리고 깨버리고 관세 때리고 예. 자유무역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10대 맞을 거 대여섯 대로 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쪽이 변심해가지고 야 나 또 때릴래라고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 사례를 보면 예. 일본도 5,500억 불 불. 이야기했다가 그 옵션을 넣을 때 계속 추가했죠. 추가를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마찬가지여서 예. 아까 김건 의원 이야기하셨지만 예. 이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외교적 레버리지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네. 내부가 막 뭐 어떤 애 저떤 애 발목 잡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러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속내가 뭔지 그럼요. 한번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하여간 답답해요. 그건 그렇고 시간이 뭐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한중 얘기도 막 여쭤봐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저는 또 이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샤오미 폰 가지고 농담하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장면. 이거 아, 역사적인 장면이 될 엄청난 거다. 장면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뉴스 퀵배송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백도어 얘기는 미국이 아이, 늘 그럼요. 하던 얘기였어요. 통신 보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특유의 농담 속에 뼈 뭐라 해야 됩니까? 뼈 때리는? 뼈 때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네. 뭘 봤냐고 예. 하면 외교는 짬밥이거든요. 외교는 예. 그러니까 에이펙 사진 찍을 때요. 예. 의장국이 가운데 안 찍고 그 다음에 힘 있는 국가 그리고 짬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앉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참들은 저 멀리 앉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짬밥이 중요한 게 외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그런 농담을 했다. 네. 이 양반 이제 뭔가 자신감이 얻었네. 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 예.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여유가 네. 있었어요. 외교에 있어서는 나름 어느 수준에 올라섰구나 이제. 아, 제가 이재명 볼 때. 대통령이. 예.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예. 그 수준에 오르셨구나. 아하. 이제는 뭐 대통령께서 잘 하시겠다라는 예.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 두 번째는 시진핑이에요 상대가. 예. 시진핑. 조금 전에 말씀처럼 샤오미 폰에 대한 보안 문제는 미국이 때리고 온 세계가 했던 걸 그 예. 주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통신 보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백도어 있는지 뒷문이 있는지 살펴봐. 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시진핑이 이것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농으로. 예. 이거는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졌구나. 신뢰관계가. 예, 신뢰라기보다는 예. 제가 우리 장윤선 예. 진행자님하고 예.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예.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은 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요 그동안 얼마나 개혁망이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1,700억 불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마이너스 300억 불이 그래요. 뭐 한 중국을 겁니까, 배척하면서. 진짜? 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 대상이에요.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00억 불이 하여튼 상당했는데 마이너스 300으로 만든 게 윤석열이에요. 대단하네요. 예. 경제적으로 이걸 복원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네. 물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오기는 힘들어요. 예,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의 잃어버린 시간에서 복원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는 그래서 샤오미 폰 농담이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진핑을 웃겼어요. 음. 예, 시진핑 좀채 웃지 않는 사람이고 늘 이렇게 과묵하고 되게 기분 묵직한. 나쁜 주제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야, 니네 맨날 훔쳐가잖아. 뭐 그래서 우리 못해. 예. 틱톡도 못하고 다 못해.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시진핑 주석과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왕관 선물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 언론에 엄청난 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누구 아이디어인지 너무 궁금한데 뭐 하여간 요거는 일부 취재된 대목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선물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야, 이게 고민거리다. 청와대 제가 8년 있었는데 정말 힘든 고민거리예요. 선물. 예. 예. 상대의 기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왕관은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왕관이요? 네, 왕관 잘했어요. 뭐 일부 기자들은 맥인 거다. 아니, 뭐 어때요? 맥이도 뭐 어떤 1억 넘게 들여서 10조, 100조 이상을 우리가 그쵸. 얻어들인 거니까. 예, 1억 쓰고. 네, 1억 예. 쓰고 그런 거 더 해야죠. 뭐. 예. 실리적으로 봐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외교는 실리니까. 네, 예. 그래서 잘 한 거고 예. 상대의 기호를 잘 맞춘 거다라고 봐져요. 네. 이전에 고이즈미 예, 예. 아베 때 트럼프한테 골프 퍼터를 예. 금으로 이렇게 된 걸 그렇죠. 줬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도 막 난리 났었죠. 예. 예. 트럼프가 혹해 껐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골프 광에다가 맞아요. 그걸 좋아하는 금으로 또 딱 한 거니까. 예. 그런 건 섬세함과 정성이거든요. 음흠. 이번에 잘 하신 거예요. 왕관 부분은 잘했고 네. 시진핑 주석한테 바둑판 그것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것도 연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박근혜 정권 때 바둑 알을 선물을 맞아요. 했고, 근데 왜 바둑 알만 하고 그때 세트로 안 했을까요? 통상 알 하면은 바둑판도 같이 선물을 해야 되는데 바둑 알만 선물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좀 의구심이 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둑판을 네. 주고 그다음에 이창호 구단이 만찬장에 함께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부처. 예, 그러니까 이게 3종이 함께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을 네.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그 갓 구운 황남빵을 바로 뜨끈뜨끈한 걸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맛있게 그 이후에 지금 황남빵 살 수가 없어요.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했다. 근데 어느 세계 정상 하나 빠지지 않고 네. 고르게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되게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십니까?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안 쉬어요. 어제도 월화수목금금금. 어제 싱가포르 총리. 예. 저 예전에 한번 그 의원들하고 갔을 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 대통령이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네. 저는 대통령 업무의 총량의 법칙을 믿거든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쭤볼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대미 투자 네. 특별법 이제 그 국회로 올 텐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요.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